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교정 전문의 전윤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백운봉 원장님과 그 사랑니 교정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그 윤곽을 아주 조금 꼼꼼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백운봉 원장님이 그 사례를 직접 들고 오셔서 꼼꼼하게 또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또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백운봉. 예, 안녕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사랑니 교정은 앞에 어금니가 망가졌을 때 그거를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사랑니를 당겨서 임플란트 대신에 쓰자,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 뭐 사례를 예. 하나씩 좀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환자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금니 위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금니 밑에 이렇게 엄청난 염증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염증 조직이 보이죠. 과거에 신경치료를 하셨고 그 밑에 염증 조직이 있어서 뼈가 이만큼 녹은 거죠. 그래서 이 치아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치를 하고 여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겠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마침 사랑니가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이게 누워 있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랑니를 뽑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신경을 건드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정으로 당기면 임플란트도 하지 않고 신경 손상의 위험도 없고, 앞에 손상된 어금니를 먼저 발치를 했고요. 이 브라켓과 와이어, 철사를 연결해서 이 치아를 앞에 어금니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가 된 상태고요. 이를 발치를 했더니 이쪽에 발치한 자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아를 고무줄로 여기다 나사를 심어서, 이쪽에다 나사를 심어서 이렇게 당길 예정이고, 이거를 당겼더니 이 사랑니가 이제 올라온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중간에 이 브라켓 장치를 붙여서 똑바로 세웠더니,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잇몸이죠. 잇몸. 사랑니 옆에 잇몸뼈는 굉장히 건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 어떤 치과나 다른 주위 분들한테 보여준다면 아마 이게 사랑니라고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형태로 치료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예, 뭐 상당히 치료가 잘 됐네요. 예. 자, 이 환자분은 왼쪽에 어금니가 결손돼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발치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 잇몸뼈가 이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시면 잇몸뼈가 굉장히 좁아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교정 치료도 힘들고 또 임플란트도 힘들죠. 이분은 그렇게까지 오래 경과하지는 않아서 교정으로 당겨보기로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 앞에 어금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랑니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굉장히 깊게 묻혀 있으면서 90도로 누워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당기는 교정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당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치아가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러지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 깊게 여기 나사 스크류에서 당겨서 이렇게 똑바로 쓰러지지 않고 당겨줬고, 이렇게 깊게 묻혀져 있는 사랑니를 이제 당겨내서, 장치를 이용해서 당겨내서 이렇게 사랑니가 올라왔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금니처럼 보이고 사랑니가 완전히 서서 아주 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를 이제 미국 교정학회지, 교정 쪽에서는 가장 좋은 SCI 논문인데, 전 세계에서 모인 증례 중에서 이달의 증례, 가장 우수한 증례로 뽑혀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케이스는 이제 아직 당기기 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랑니가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과 굉장히 근접해 있거든요. 이것이 앞에를 밀어서 이 뒷부분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이쪽 앞니가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이 환자분은 치과 선생님이 사랑니를 치료한 게 아니고 그 앞에를 신경 치료한 거죠. 이러면 통증은 일단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 과정은 이제 사랑니를 뽑게 되죠. 그런데 뽑고 나서 이 치아가 과연 오래 갈까요? 이도 보나마나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죠.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개 사랑니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어금니가
오히려 손상된 경우가 또 흔히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사랑니를 제거하기보다 그 아페니 상태를 보고 그게 영 아니다 싶으면 그걸 발거하고 그 뒤에 사랑니를 이렇게 대체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한번 좀 볼까요? 예, 이 케이스는 아주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다른 곳에서 이미 교정을 끝낸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역시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어금니가 손상이 됐죠. 이 뒷부분이. 이 치아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 이거를 뽑고 사랑니를 당길 수 없느냐. 다른 데서 이미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만 부분적으로 교정을 할 수 없느냐.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이 브라켓을 전체적으로 붙여가지고 이 사랑니 때문에 여기만 교정할 수 없느냐.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나사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사를 심어서 다른 곳에는 장치를 붙이지 않거나 아주 극히 일부만 장치를 부착하고서 부분 교정으로 당겼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됐는데 여기 보면 공간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가 똑바로 서서 기능만 잘하면 이 공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랑니는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고 이 환자분은 치료 기간도 약 7개월 정도에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랑니 교정도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랑니 교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모든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100% 성공이라는 것은 없죠. 저의 경험을 보면 지금까지 400증례가 치료가 끝났는데 3증례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나이가 아주 많다거나 원래 잇몸이 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움직이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400케이스 중에 3개 실패했다는 얘기는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니 교정의 새로운 영역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 우물을 끝까지 파고 오신 우리 백운봉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생생한 증례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 백운봉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정전설의 덴탈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